자, 지난 영상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즘 초고액 연봉 직군이 되다 보니까 결혼 시장에서 뜨고 있다,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기업인데 많이 번다 한들 떼어놓은 당상인 사자 전문직을 이기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이야기 틀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결혼 시장에서 우리 애 전문직이에요 라는 말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문직 안에서도 그 소득과 또 그에 따른 미래 비전에 따라서 철저하게 계급이 나누어지기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편 영상에서 엘리트군도 계급의 변동이 있다. 이 전문직 안에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사 외 전문직으로 나누어지고요. 의사 외 전문직에서도 당락이 굉장히 바뀌면서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예전에 변호사 사이, 법조인들 사이를 보면 싱글벙글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살짝 울상 짓는 게 현실이고요. 좀 걱정이 돼서 앞날이. 그 다음에 회계사가 알짜배기로 평가가 계속 상승 중이다 보니까 의외로 회계사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요즘 전문직 시장의 냉혹한 신계급도를 오늘 낱낱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의느님의 독주와 변호사의 눈물겨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전문직의 신계급도는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의사 외 전문직. 전문직하고 하나로 통틀었던 것에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요, 이제는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결혼 시장의 핵심 필터인 소득,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영향, 향후 안정성, 이런 것들에서 의사가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난공불락이기 때문입니다. 불황이 와도 사람은 아프고 병원은 가야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의사 외 전문직, 그 전문직군 안에서 어떤 직군이냐? 우선 한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행정고시, 외시, 회계사, 계리사, 세무사, 변리사, 약사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판이 바뀐 전문직 신계급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큰 변화는 전통의 그 왕자였던 판검사들, 이 법조인들입니다. 우선 예전에는요, 판검사 사이를 맞이하려고요, 정말 재력 있는 집들이 줄을 서서 열쇠 3개를 다 주면서 집안의 재력과 본인의 인생을 갈아넣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요즘 재력 있는 집 여성분들요, 여태껏 살아왔고 누려왔던 그 생활 수준과 문화를 유지하기가 힘든 이름뿐인 명예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낮은 연봉과 더군다나 판검사분들은 지방 파견 근무가 2년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도 더더욱 기피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판검사만 그런가? 변호사의 경우는요, 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정말 너무 많은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양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즉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대 로펌에 들어가지 못한 대다수 변호사의 현실은요, 연봉 1억 선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정말 좋은 로스쿨을 나오신 분인데 취직이 안 된 분도 제가 봤거든요. 경력이 쌓여도 그 1억에서 한 2억 선까지 밖에는 안 가니까 의사와는 너무나 그 연봉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물론 1억, 2억 말하긴 쉽지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나 옛날 사법고시 시절처럼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사법고시만 통과하면 인생 역전을 이루거나 상류층 사회로 프리패스 하던 그런 시절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직 부모님들께서 결혼시장의 현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최고의 꽃이었던 행정고시, 5급 공무원, 고급 공무원이죠. 이분들이 1급까지, 차관보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몸값 하락은요, 세종시 이전 후 완전히 뚝 떨어졌습니다. 선호도가 급락했습니다. 우선 공무원이니까 판검사와 동일하게 연봉이 낮은 거 당연하고요.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분들이 세종시로 내려가기를 꺼려서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시 출신들은 정말 모범생이고 공부 잘했던 분들이다 보니까 거의가 서울대거나 스카이군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눈높이를 점점 낮춰서 결혼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메리트가 완전히 약해진 거지. 초봉은 적어도 지속성으로 변호사를 제끼고 있는 의사회 전문직이 있습니다. 회계사 그룹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인데요. 요즘 결혼시장에서는요, 변호사 취업이 너무 힘든 거예요. 보다는 회계사를 더 알짜배기로 선호하는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늘 강조하는 결혼시장의 핵심 필터인 자산 축적 구조, 그리고 정년과 지속성, 이런 것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액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가, 바로 이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 회계사의 경우에는요, 20대나 30대 초반까지의 그 초봉이나 연봉을 보면요, 대형 로펌의 변호사나 대기업들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보다도 낮은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직업의 진짜 무기는요, 나이가 들수록 몸값이 계속 뛴다는 점입니다. 회계법인에서 경력이 쌓일수록 1억, 2억 올라가고요. 물론 부사장, 사장, 회장급들은 6억, 10억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분들은요, 경력이 쌓인 그 후가 진짜입니다. 인맥을 다진 뒤에 자기 사무실을 열어서 개업했을 때 확장성은 엄청나집니다. 정년 없이 60대, 70대까지도 자산가들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아주 롱런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바로 회계사입니다. 변호사처럼 공급 과잉으로 단가 후려치기를 당하거나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요. 기업이 존재하는 한, 자산가들이 존재하는 한 필수적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안정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회계사 중에는요, 보통 회계사 하면 한국에서 회계사 면허를 받은 KIC 뜻하나 한 7, 8년 전서부터요, AICPA, 즉 미국 회계사 라이선스를 가진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유학생들이 많으니까요. 즉 유학생이란 건 뭘 뜻할까요? 회계사이다 보니까 본인 능력, 학교도 좋고 본인 능력은 당연히 좋고요. 플러스 유학을 갔다 왔다는 건 부모님의 자산이 뒷받침되어서 거의 육각형으로 모두 갖춘 알짜배기들이 많은 그 직업군이 의외로 회계사, 그 중에서도 AICPA 그룹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회계법인에 취직해서 일하다가도 1억 안 되는 연봉에서 1억이 되고 승진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요, 대기업에서 경영팀, 재무팀, 회계팀 요런데, 또는 금융계 쪽에서는 굉장히 고소득이에요. 이런데 근무하는 등 다양하게 그 법조인처럼 로펌에만 매이지 않고 회계사는 이렇게 대기업 여러 팀이나 금융계통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계사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을 다녀도 다른 대기업 직원들하고는 달라요. 롱런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부모 세대의 고정관념을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만이 자녀의 혼사를 망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결혼시장은 라이선스의 이름값이 아니다. 예를 들어 예전처럼 회계사다, 변호사다, 행시다, 이 이름값이 아니고요. 그 라이센스로 실속형으로 변했어요. 몇 살까지 얼마나 고액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 하는 현금 흐름 창출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는 실속형 강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행정고시는 과거의 명성에 비해서는 가성비를 좀 따지게 되는 직군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도요, 저에게 취재해가는 결혼시장에 이게 진짜 민낯입니다. 내 자식이 변호사니까. 우리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 하면서 10년 전 계산기로만 두드리고 계시다면 결혼이 멀리 가거나 좋은 혼처 다 놓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눈높이를 갖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 직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는 그 평가를 정확히 아셔야만이 자녀의 미래 자산 구조도 달라지고 결혼도 수월해집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전문 직군들을 폄하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는 것처럼요, 지금 엘리트군도 전문직도 굉장히 요동치면서 이게 재편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하는 현실 전문직 계급도의 그 격변을 제가 팩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짚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의사 외 전문직이 붙으면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대기업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또 결국 의사를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결정적인 한계는 무엇일까요? 다음 편에서 대한민국 노블레스 그룹, 그 상류층 그룹의 파이널 매칭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대한민국 상위 1%의 진짜 결혼 정보를, 혼사에 대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얻으시려면 여러분께서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결혼 전문가 김경애였습니다. 댓글도 궁금한 거 남겨주세요.